안녕하십니까. 희망광장 일부 출범식 사회를 맡게 된 아나운서 박윤아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 진행을 맡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행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는 개회선언, 경과보고, 공동대표 인사말, 축사, 출범선언, 폐회, 그리고 2부 자담회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희망광장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사 진행상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광장 이병석 상임대표님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보고. 강주 전남 시도민들의 시민정치를 지향하는 저희 희망광장의 출범 경과보고를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일 박대환, 전한준을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의 지역대표자 27명이 모여 희망광장 조직을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전문가 그룹과 문화예술그룹, 시민사회 그룹이 결합하여 2021년 4월 현재 고문 5명, 상임대표 3명, 공동대표 14명, 지도위원 10명, 자문위원 10명 등 중앙임원 41명과 전남 22개 시군 지역활동가 1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국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5,000명 회원을 목표로 지역별 연락소 중심의 그룹별 소모임을 조직화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기본소득 전도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호남 희망포럼과 연대하여 전남, 전북, 광주 전문가그룹과 시민사회 주도하에 지역 정책 생산과 비틀어진 사회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전념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남 22개 시군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노고하에 출범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희망광장 공동대표단을 대표해서 박대환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포럼 출범식을 갖게 된 것을 2,000여 명의 형제 자매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희망광장의 희망의 의미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오늘부터 제시를 하고 광장에서 이재명 지사님의 정책에 대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즐거운 자리가 마련된 것은 무엇보다도 전남 22개 시군 역량있고 성실한 대표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시대가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실천력이 담보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찍이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대통령의 리더십 전공을 한 유명한 교수이신 그린슈타인 교수께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의 인성이나 조건으로 크게 5가지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5가지의 첫째는 의사소통 능력, 둘째는 문제 해결 능력, 셋째는 통찰력, 넷째는 정치력, 마지막 5째는 감수성을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프린스턴 대학의 그린슈타인 교수가 제시한 이 대통령의 자질에 정확히 우리 한국에서 현재 들어맞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정치 지도자는
저는 감히 이재명 지사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몇 가지의 여건들을 제가 예시를 해보자면, 첫째,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한참 코로나가 어느 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에 퍼져나갈 때 신천지 교회가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때, 그때 이재명 지사님은 이만희 회장이 거처하는 그곳에 가서 단판을 지어서 바로 문제 해결을 해서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던 그 감동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중환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환자 수가 급격히 내려서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서 중환자실이 부족해서 경기도 소재 모 대학에 기숙사를 사용하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코로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대폭적으로 반대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님이 그 대학에 방문해서 처음에는 학생들이 반대를 했지만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학생들이 큰 박수갈채로 환송을 했던 그런 기억은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정치력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력도 마찬가지고, 이 통찰력이보다는 통찰력인데, 통찰력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재명 지사님은 우리나라에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기본소득 문제를 6, 7년 전에 이미 정치권에 큰 화두를 제기해가지고, 그것이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 지도자들에게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러한 통찰력이 있으신 부분입니다. 또 네 번째로 정치력 부분인데요. 이 정치력이 그동안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하면서 탁월한 조정 능력을 발휘해서 그분이 가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히 다 해결을 해서 국민의 행복감을 또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러한 정치적 행동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 다수는 다 기억하고 있는 바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수성입니다. 이 감수성은 다른 얘기로 표현하자면 공존지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시대가 IQ나 E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시대였지만, 이제는 공감 능력이 있는 감수성이 있는 지도자가 성공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사님이 그동안의 정치적 행보나 지금 하고 있는 여러 행동을 봤을 때 그분은 이러한 5가지 정치적 조건들을 충분히 갖춘 최적의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다, 저는 또한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감수성 부분은 이재명 지사님이 힘들고 어려운 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보다도 눈물 젖은 빵을 많이 먹어봤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 눈물 젖은 빵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재명 지사님의 자신의 아이디어로 무인 점포기를 마련해 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들은 무료로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는 이분이 어려서의 힘든 자기의 과거를 늘 머릿속과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 생각의 발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깊은 내공과 경험, 통찰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래된 또는 깊은 학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님은 젊은 시절에 검정고시를 거쳐서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사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했고,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하시면서도 다방면에 걸쳐서 실무 경험을 해왔고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국정을 맡아서 운영할 소위 말하는 국정 운영 능력을 충분히 검증받은 분이십니다. 9월 10일 날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2천여 명의 현재 이재명 지사님을 지지하는 이 희망광장의 발기인 비슷한 이 2천여 명의 회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유일한 대안은, 지금 현재 있는 유일한 정치인은 이재명 지사임을 확신하고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노력해 주신 전남지역 22개 시도 덕망 있는 대표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기본소득 국민운동 광주본부 김재영 상임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 국민운동 광주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재영입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또 꽃이 만개한 이런 봄날에 치러지는 기본국가로 희망광장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고 또 역량이 대단하신 분들로 이렇게 결성이 돼서 정말 큰 신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광주에 있는 여러 포럼들과 함께 협력을 해 나가면은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기본소득에 관한 소식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본소득 박람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경기도에서 열릴 예정에 있고, 그리고 또 가까운 전북에서는 기본국가로 연구포럼이라고 해서 거기 학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또 며칠 전에 그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광주의 그 5개 구청장들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결성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석하기로 했다는 것이 아주 큰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기본소득을 입법화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아주 상당히 크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이미 아주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국가로 희망광장 출범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인사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희망광장 출범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정책위원장을 맡게 된 안태기 교수입니다. 앞으로 여러 의견을 듣고 특히 젊은 친구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희망광장 출범선언이 있겠습니다. 출범선언은 공동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는 전완준 전 화순 군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광장 상임대표 전완준입니다. 오늘 우리는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뜻있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대표님들을 모시고 희망광장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 부동산 문제, 양극화로 인한 사회 불평등 문제, 특히나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민생 문제는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밖으로는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미중 간의 패권 다툼 속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은 진퇴양난의 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를 기회로 바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같은 따뜻한 가슴과 이순신 장군의 군율과 같은 차가운 머리가 있는 지도자의 리더십만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많은 대통령 후보군 중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님의 리더십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리더십은 인생 역전의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 공장 생활을 하면서도 결코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리더십은 언행일치로 정치의 신뢰를 갖게 했습니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하시면서 그 추진력과 결단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의 리더십에는 국가를 통치할 철학을 갖고 계십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 변화를 예견하시고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이라는 사회적 어젠다를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긴 여정 속에서 희망광장 회원 여러분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이재명 지사님의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언문 하나, 희망광장 회원 모두는 코로나19 시대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스스로 국가 방역 지침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이라는 경제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감 능력을 발휘한다. 하나, 우리는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환경 보호와 식량 자립국가 건설에 앞장선다. 이상으로 일부 출범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출범 기념 자담회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